여러분들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를 왜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트래픽 설계자의 저자 러셀 브런슨은 SNS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페리 벨처를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트위터가 처음 나왔을 때 러셀은 유행에 뒤처질까봐 트위터를 시작했대요. 팔로워를 늘리고 나니까 마케터였던 그가 할 일은 제품을 홍보하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했고 마케팅 활동 때문에 팔로워와의 관계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유심히 지켜보던 페리가 트위터에 가입했고 몇 달 만에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 심지어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14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걸 본 거예요. 마케팅 퍼널 전문가였던 러셀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그는 아무런 광고도 하고 있지 않았고 자기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거죠. 너무나 궁금했던 러셀은 페리의 연락처를 알아내 그에게 전략이 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페리, 사실 나는 너가 SNS를 활용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 외부에서 네가 하는 일을 모두 보고 있었는데 모든 게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 홍보도 안 하고 물건도 팔지도 않는데 큰 돈을 벌고 있잖아.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페리는 조금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게 너의 문제야, 러셀. 넌 내가 SNS로 돈을 얼마나 벌려고 하는 것 같아? 추측해봐. 글쎄, 최대한 많이? 내가 SNS를 이용해서 벌려고 하는 돈의 액수는 빵원이야. SNS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거지. SNS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있어. 내가 보기에 이 네트워크들은 모두 파티에 가는 것과 비슷해. 그러니까 컨텐츠를 올리고 답장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파티에 있을 때와 비슷한 거야. 너는 파티에 가면 네가 하는 일 얘기만 하니? 안녕, 나 누구야? 이런 제품을 팔지. 좀 팔아줄래? 아니잖아. 당연히 안 그러지. 그랬다가는 파티에서 가장 멍청한 인간이 될 거야. 다들 널 피할 거라고. 너가 지금까지 SNS에서 하는 짓이 그렇고 말이야. SNS에다가 살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 파티에서처럼 말이야. 가족 이야기를 해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즐겁게 해주고 질문하고 파티에 온 다른 멋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야. SNS는 큰 파티일 뿐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자, 여러분, 그렇다면 파티에서 친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물건을 팔까요? 파티에서 친해진 사람들을 내 집으로 초대하면 됩니다. 내 집은 상징적 표현인데 내 홈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내 개인 인스타 계정이 될 수도 있고 내 블로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집에 오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죠. 내 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과자 같은 것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과자도 상징적 표현이에요. 과자는 무료 컨텐츠, 전자책이라든지 정보를 모아둔 시트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 그 사람들을 판매 채널로 초대하는 겁니다. 물건을 팔기 위한 대화는 SNS에서 자리가 없지만 내 개인 공간에서는 가능합니다. SNS를 잘하는 방법은 파티에서 관계를 잘 맺는 방식과 똑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남들이 궁금해할 만한 성과를 이룬 사람이라면 내 성과나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도 되겠죠.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모여들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거나 거물처럼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할까요? 제가 제 채널에서 저의 성과를 얘기하기보다는 책에서 배운 내용, 그걸 제 코칭 비즈니스에 적용한 내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내용을 주로 나누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미국 소셜미디어의 선구자이자 페이스북, 스냅챗, 트위터 등 다수 기업의 투자자이면서 고문인 게리 베이너척은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록하라. 창작하지 말고.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게 하고 싶으면 사람들 눈에 자주 띄어야 한다. 영향력은 키우고 싶으면서 제작해놓은 글이나 영상 혹은 컨텐츠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에게는 오직 한 타석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한 번의 기회를 살려 아름다운 영상이나 이미지 혹은 자신의 주장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갈증이 오히려 그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등장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가치 있는 컨텐츠를 내놓아야 한다.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거나 팟캐스트 또는 장기적인 형태의 오디오 및 비디오 시리즈를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만들어야 한다.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에 적어도 하루에 6번에서 7번은 포스팅해야 한다. 아마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너무 많아. 어떻게 의미 있는 게시물을 하루에 6개에서 7개나 만들지? 컨텐츠 만들기에 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창작하지 말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록한다는 것이 컨텐츠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록하기는 스토리나 판타지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실용성에 더 기반을 둔 창작의 한 가지 버전일 뿐이다. 당신은 감추어진 전략에 관해 고민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다. 혹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게 어렵고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다. 일부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든 영상을 보며 이 녀석 뭐라는 거야? 하고 비웃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컨텐츠를 만들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비즈니스 코칭이건 자기계발 강연이건 또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건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조언보다는 여러분이 지나온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자신을 차세대의 거물처럼 행세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겪은 여정에 대해 기꺼이 토론하려는 사람이 성공한다. 따라서 하루에 6개에서 7개의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라고 말한 것은 스마트폰을 들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열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말하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큰 장애물은 시작이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드는 대신 고민하고 계획부터 세운다. 그러지 말고 제발 내 말을 믿고 기록하기부터 시작하라. 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NS는 큰 파티입니다. 파티에서 인싸가 되려면 나를 과장해서 만들어내지 마세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 느낍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대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음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드라마에 관심 갖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을 집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걸 얘기하세요. 파티에서 인싸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 자타공인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여들 겁니다. 좋아하는 일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을 이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시청해주세요.